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플리바게닝과 재판상 사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이 좀 감경해서 처벌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풀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이제 플리바게닝 그리고 이제 재판상 사면, 파든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 법제에는 없습니다. 플리바게는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드라마 보면 이제 검사와 이제 피고인이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과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협상을 하고 죄를 인정하고 검사는 깎아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금 빠르고 간편하게 그 유죄가 판결 선고되는, 그러니까 이제 법정형보다 많이 깎여서 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형사 절차에서 굉장히 검사의 이 능동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도 이제 2006년부터 이렇게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형사절차법에서의 플리바게닝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종신형 7년 이상의 징역은 해당하는 범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하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플리바게닝이 되고, 플리바게닝이 되면은 형사절차법 제293조에 의해서 법정형의 절반 또는 4분의 1, 뭐 가벼운 법정형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리바게닝의 경우이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 같은 경우, 이런 살인같이 무거운 범죄는, 즉 7년 이상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이 플리바게닝 적용은 없지만은 그 사법협조자에 대한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인도 형사소송법 제 343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범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공범이지만은 모든 상황을 검찰 측 증인으로서 완전하고 진실하게 공개하는 사람은 이제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사면은 그 우리나라 뭐 형법이나 헌법에 규정된 그 사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기서의 이 tender of pardon이라는 의미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살인과 같은 무거운 문제를 저질렀는데, 다만 이제 같이 죄를 저지른 공범의 죄를 이제 찔러주는 것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꼭 그건 아니고, 인도 형사절차법 제343조 tender of pardon의 핵심은 이겁니다. 343조 제4항을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사면의 조건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A. 심리를 개시한 치안판사 법정 혹은 후속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B. 이게 핵심인데요.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금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종결될 때까지 계속 감방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인드라니 무케르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넷플릭스에 볼 수 있어요. 파묻힌 진실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사건은 이제 엄마가 새 남편과 함께 자기 딸을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처음에 자백을 하고 사법 협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사가 자기가 모시는 이 인드라니 무케르지와 그녀의 새 남편이 이 시나 보라라는 젊은 여자를 죽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일단 체포가 된다. 인드라니 무케르지와 그 새 남편 피터 무케르지 다 체포가 됐고, 이 택시 운전사도 택시 운전사는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운전사입니다. 그 집의 운전사도 같이 체포가 돼가지고, 인드라니 무케르지아 그리고 피터 무케르지아는 6년 동안 이제 계속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이 6년 동안 있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범죄 사실 신고하고 자백을 했던 사법협조자인 그 운전기사는 7년 동안 이제 구금이 유지되다가 석방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범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인도 재판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니까 자백을 해도 뭐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다가 계속 잡혀 있는 게 원칙인 거고,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드라니 무케르지아나 이제 그 남편 새 남편은 나중에 유죄 판결 받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선고가 됐을 때 이 운전기사는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금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타당성을 규정한 거죠. 유죄 선고를 하지 않을 뿐이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너는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법문에는 이제 형사자사법 제 343조 제 4항 B항을 보면, B호를 보면은 재판 종결될 때까지 구금 유지되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종결되기 전에도 법원이 보석을 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인드라니 무케르지아 사건에서도 이 운전기사는 이제 장기간 재판이 너무 장기간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주범인 인드라니 무케르지아까지 이미 석방된 상황임이 다 고려해가지고 7년 동안 구금된 이후에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보석으로. 그래서 이러한 뭐 게임 이름과 관련되는 되게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렇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형사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인드라니 무케르지 사건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엽기적이에요. 원래 이 피해자인 시나 보라라는 사람은 원래 인드라니 무케르지아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고, 행방불명이 될 당시에는 인드라니 무케르지아의 새 남편의 친아들 약혼녀였어요 또.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던 도중에 이 시나 보라라는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인드라니 무케르지아의 여동생이 아니라 친딸이다,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인드라니 무케르지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제 이 피해자인 시나 보라는 자기 아빠한테 강간을 당해서 낳은 딸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굉장히 이거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 아직까지 이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니 무케르지아는 지금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서 석방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책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많고 추천할 만합니다.